진정한 본 게임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의 구루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투자 시장의 90%는 심리가 지배한다. 결국에 차트도 어떤 것에 대한 반영입니까? 이 심리에 대한 반영이다. 여러분들이 작년 상승장 초입 구간부터 저와 함께 시장을 같이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이번 조정 전에도 작년부터 4번에 20%가 넘는 하락이 있었다. 근데 이때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심리가 불안하고 뭔가 비트코인 다시 전저점 갱신하러 갈 것 같고 폭락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기들을 잘 버텼더니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냐? 역사적인 신고점을 반감기 전에 돌파를 했었다라는 거. 막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빠지면 마치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다시 전저점 갱신하러 갈 것 같고 비트코인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돌이켜보면 이때 사람들이 가장 공포심리에 가득 차고 5K 간다 10K 간다 대공황 온다라고 했을 때 용기를 내셨으면 엄청난 큰 수익을 보셨다. 이번에도 저는 절대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누가 웃는 자였는지 누가 승자였는지 캐쳐 가족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2017년도의 불장 그리고 2021년도의 불장 이 두 번을 다 끝까지 완주한 호인판 고인물로서 과거는 이런 식으로 30%가 넘는 40%가 넘는 하락이 왔을 때 정말 기분이 어떠냐. 진짜 코인이 망할 것 같고 코인이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 때 유튜브에 코인 관련 컨텐츠에 악플이 도배되고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가 도배될 때 용기 내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른 사람들만이 부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이번에도 절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그 어느 때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적으로 워낙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어쨌든 현재 쌍바닥을 찍고 어쨌든 63K에 버텨주고는 있지만 아직 100%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올 거다라에 대한 확신은 일단은 물음표자.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거에 대한 확신은 저는 아주 강하지만 여기서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곡소리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올려주는 그런 확률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빼줬을 때 그때가 진정한 개미들의 공포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대략적으로 저는 최종적인 조정의 마지노선은 한 57K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이 57K까지는 만약에 자리를 준다면 미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을 벌리고 매수를 받아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DCA를 계획해가지고 현금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눌림목에 줍줍할 수 있는 현금이 있지만 이미 시드가 100% 들어가 버리신 분들은 내려오더라도 방법이 없다. 근데 지금은 뭐냐? 밑에 내려오더라도 줍줍하지는 못해도 손절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손절할 때는 언제였냐? 대부분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인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토탈 3 차트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모든 알트코인들의 전체 시총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토탈 3 차트가 최근에 이 추세선을 이탈해줬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자를 거면 자르고 나왔어야지 이미 다 빠지고 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토탈 3가 계속 작년부터 지켜줬던 이 굉장히 강한 트렌드 라인을 이번에도 어쨌든 지지하고 꼬리를 말아주고 올려줬기 때문에 어차피 못 파신 분들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은 잘라낼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잘 쥐고 있어야 될 때고 만약에 이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알트도 중장기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지정학적인 불안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구간을 테스트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알트를 조금 더 빼줄 수는 있지만 팔기보다는 현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빼주면 여러분들이 비싸서 못 샀던 거 너무나 좋은 알트들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알트들은 여기서 줍줍해서 담으시고 이 구간에서 대응 못하신 분들은 지금 팔기보다는 그냥 꽉 호드라고 쥐고 가면 된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왜 터질 수밖에 없느냐. 과거 이때 불장 이때 불장과 지금 불장의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 세계 최고의 자본 세력들 월가의 기관들이 ETF를 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윌섬 트리, 바네크, 그레이스케일 이런 애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애들이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걱정할 게 없고, 과거 고인물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20% 정도 빠지는 거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힘든 조정폭은 아닙니다. 적어도 30%, 40%는 빠져야 비트코인 답다지. 당연히 올해 새로 시작하셨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조정 너무나 힘들 수 있지만 아마 2달, 3달 뒤 지나면 너무너무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 분명히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블룸버그 선임 ETF 애널리스트인 발추나스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해줬는데, 업데이트된 IBIT 블랙록의 현물 ETF 보유자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30개, 대부분 펀드 그리고 어드바이저, 운용사들이 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 13F 분기별로 미국의 기관들이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직 모든 기관들이 지금 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 포트폴리오에 배분하고 있는 기관들이 벌써 나타났다는 거, 이런 내러티브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된 지 3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본인들 펀드 포트폴리오에 배분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월가의 자본이 들어올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월가 같은 경우는 그냥 사고 싶고 본인들 펀드에 비트코인 배분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SEC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조차 본인들의 할당 펀드, 뮤추얼 펀드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배분하기 위해서 지금 SEC에 신청서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심사를 받으려면 적어도 온보딩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만약에 SEC가 허가한다 그러면 블랙록도 본인들 자사 펀드의 비트코인 진짜 0.2%, 1% 정도만 배분해도 엄청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본 게임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 모든 자산운용사와 초대형 기관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본인들 자사 펀드의 얼로케이션 배분하는 그 시기가 진정한 불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에 아직 도달도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뭡니까? 시장의 가장 큰 매도 압력이었던 그레이스케일의 GBTC, 이제 곧 IBIT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GBTC 보유 물량을 돌파할 예정이라는 거. GBTC 보유량에서 IBIT를 뺀 물량, 이 물량이 좀 있으면 이제 0에 수렴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27만 개 보유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은 31만 개, 이제 4만 개 차이밖에 안 난다. 그 얘기는 이제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 압도하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도 이 정도 팔아 제꼈으면 이제 더 이상 GBTC 팔려고 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다.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고질적인 매도 압력이었던 GBTC의 환매 물량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악재들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타실 생각을 안 하고 도망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힘든 시기 조금 한 달, 2달 정도만 만약에 정말 지정학적 위기가 더 심해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크로적으로 더 커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올라갈 건데 빠져주면 오히려 저는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떤 큰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까? 미국 상원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추진하고, 셰로드 브라운, 원래 이 사람은 암호화폐의 회의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은행 회장은 모든 법안이 자신의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된다 말하면서 은행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싫어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담보금이 뭡니까? 기축통화인 달러다. 안 그래도 지금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된다라는 거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확장되는 것이고, 코인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현금입니다. 이 현금 모두가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는 거, 달러가 토큰화 되는 것만큼 미국이 좋은 건 없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1위인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도 스테이블 코인 환경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추가되는 거, 규제 당국의 눈에 합법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규제 정확하게 생겨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경쟁되면 코인 시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실제로 지금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리플조차 이번 하반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엄청나게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또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신성이 나왔습니까? 이더리움 기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에데나, USDE까지 아서 헤이지가 밀고 있는 USDE까지 합류를 했고, 결국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된다라는 거, 결국 미국한테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거부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추진을 해서 전 세계의 달러를 확장시키는 거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된다. 코인 시장에 더 많은 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 정식 창구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경쟁하고 홍보하고 전 세계에 토큰화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뿌린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 사이클에서 아무 알트코인이나 담으시면 안 되고 제가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AI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투자가 단행되고 있다. 세계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UAE AI 업체에 2조 원을 투자했고 지금 중국과 미국은 엄청난 AI 경쟁을 하고 있고 애플조차 지금 AI 대세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아이폰도 온디바이스 AI를 장착하려고 한다. 미국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다 뭐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AI에 모두가 올인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AI가 블록체인이랑 얼마나 호환돼가지고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낼지 펀더멘탈을 만들어낼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AI라는 이 키워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AI 키워드에 묻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엄청나게 시장이 견인되면서 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AI 코인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패치의 AI와 아직스, 오션 프로토콜 AI 4대장 중에 이 3개가 합병을 내달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ASI 코인으로 토큰을 합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골라 사실 게 아니라 그냥 ASI 매수하면은 이 3개 매수한 거와 같은 효과. 만약에 이 토큰이 출시된다면 AI 코인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코인을 조금 포트에 구성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합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이 코인들의 가격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AI 다음으로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RWA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제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저는 RWA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호미움이 아발란체 기반 토큰화 자산을 발행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부터 지금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까지 지금 어떤 것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실물 자산을 다 이 블록체인 온체인으로 이동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플랫폼조차 토큰화 자산을 발행하면서 다 이제 기존에 낡아빠진 구식에서 디지털로 이동이 되면서 이제 실물 자산들도 디지털상으로 여러분들이 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하고 확장성을 가져가면서 범용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술이 RW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WA는 우리가 계속해서 AI와 함께 추진해야 되는 내러티브라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어떤 키워드가 중요합니까? 이번에 홍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정식 출시하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에 편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관련 키워드 코인들도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중국 관련 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트론 혹은 비체인 혹은 네오코인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지금 배킹을 받고 있는 콘플럭스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본토부터 홍콩까지 웹3 생태계를 포용할 것이다. 그리고 콘플럭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총 96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백커를 잘 보면 세카이어 캐피탈부터 DWF 랩스, 홍샨까지 굉장히 강력한 백커들이 얘네를 배킹해주고 있고 중국 정부까지 얘네들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인 만큼 우리가 콘플럭스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중국 메타가 하입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크로가 흔들리고 지정학적으로 흔들리고 차트까지 흔들릴 때 이런 스피커들 그리고 월가의 기관들의 이런 발언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또 반감기 시장 영향 예상보다 적을 것 이러면서 또 개미들 불안하게 만들고 눈 가리고 왕호한다. 외우십시오. JP모건과 이 골드만삭스는 겉과 속이 항상 다릅니다. 얼마 전에도 골드만삭스가 우리는 비트코인 인정 안 한다. 비트코인 취급 안 할 거다. 그 얘기 해놓고 며칠 안 지나서 블랙록 현물 ETF AP 파트너로 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뒤에서 호박씨 까기는 가장 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언론의 개미 털기를 위한 기사가 나올 때 우리는 바이더 딥 눌림목에 잘 잡아서 개미들 던지는 거 받으면 얘네들처럼 싸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간에 파월도 이번 연설에 나와가지고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언해줬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급제동 걸렸다. 인플레 잡힐 때까지 현상 유지할 거다. 최근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당연히 파월은 보수적인 발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파월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높으신 분들은 공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금리 내릴 거지만 안 그래도 지금 물가 자극되고 있고 미국 경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올해 금리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인플레 얼마나 더 지속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언만이라도 금리 어차피 결국에 언젠가는 올해 안에 내리겠지만 인플레 잡을 때까지 우리 현상 유지할 거야. 금리 인하 너네 기대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공식 석상에서 발언해줘야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오를 수 있게 자극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파월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2번 내리던 3번 내리던 1번 내리던 어쨌든 금리 인하는 1번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진행한다. 그 얘기는 뭐냐. 금리를 올릴 때보다 어쨌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리는 국면이다.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오르는 국면에서 용기를 내야겠습니까? 금리를 내리는 국면에 용기를 내야겠습니까? 당연히 경제학의 기초 아닙니까? 금리를 내리는 국면에는 언제 내리든지 간에 이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흔들리시는 분들은 온체인 데이터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실현 시총 호들 웨이브. 단기 홀더들 3개월 미만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언제나 시장의 최고점이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단기 홀더들, 새로운 투자자들, 신규 개미들과 코인, 뉴비, 코린이들이 어쨌든 이전보다는 많이 들어왔지만 과거 고점 수치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아직도 지금 생긴 만큼 2배는 더 생겨야 진정 이때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장 조금 흔들어준다고 잔잔바리 움직임에 털고 던지고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MVRV 지스코어를 보면 보통 언제나 시장의 최고점에는 이 빨간색 구간에 MVRV 지스코어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냐? 아직도 해봐야 MVRV 지스코어 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적어도 7구간, 8구간까지는 올라와야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 포모 느끼고 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싸게 사셨던 거 넘겨주고 나와야지. 벌써부터 넘겨주고 나오면 나중에 진짜 2배, 3배 가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 탑승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하면서 뭔가 조정받고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거.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은 계속 우상향한다. 뭡니까? 여기서 흔들어서 개미들 파는 거 1000개 이상 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고래와 기관들일 수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계속 수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조막손들의 손에서 고래들의 손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이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막손에 들고 있는 거 함부로 던져주지 말고 따개비처럼 고래 등 위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는 계속 하던 대로 구축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당연히 대응하고 유연하게 하긴 해야 되지만 큰 방향을 안다라고 하면 여기서 큰 방향을 차트에 따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해서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 힘 딱 주고 저와 함께 구축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